이번 시간에는 원천징수 파트 중 전자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자신고 부분에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신고해서 어떤 식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지나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게 되는지 부분을 볼 건데요. 자, 이 부분은 일반적인 얘기지만은 잘 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중요한 건 전자신고긴 하죠. 납부가 더 중요하긴 하겠지만.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각각의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을 합니다, 원래. 자, 우리 예시로 7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각각의 자료 입력에서 입력을 했다면, 자, 이렇게 입력된 부분들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있던 부분을 마감을 하죠. 마감을 해서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시고 이제 납부서를 뽑을 수 있죠. 이때 벌써 소득세 납부서를 한번 볼게요. 소득세 납부서입니다. 자, 이 납부서는 뭐 7월, 좀 전에 7월부터 7월 우리는 이렇게 해서 주소업자 총괄 납부면은 체크를 하셔갖고 확인이 될 거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 자동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 처리를 했다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자, 이 부분을 인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납부서입니다. 납부서를 보는데 5장이나 되죠. 자, 5장이나 됩니다. 소득세, 우리 원천징수하는 국세 같은 경우에는 납부서가 소득 구분별로 각각 뽑힙니다.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이 5개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금액으로 납부서가 뽑히지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구분별로 각각 납부서를 뽑습니다. 그래서 각각 납부해야 돼요. 번거롭죠. 어쨌든 각각 납부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이렇게 납부서를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조회를 통해서 소득세 납부서나 이런 것들을 보는 뭐 회사는 잘 없죠. 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가상계좌가 있는 납부서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편 납부서도 납부서를 직접 작성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납부서의 부분을 작성도 할 수 있고, 지금은 이제 불러오기를 통해서 이렇게 납부서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근로인 상태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지만, 옆에 보면 퇴직에 해당된다, 사업에 해당된다, 기타나 뭐 이자 이런 부분들에 해당되는 부분을 각각 클릭을 하면 간편 납부서도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소득세 납부서는 여기에서 뽑을 일들이 잘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홈택스 신고해서 거기에서 납부서를 뽑아오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밑에 얘기는 지방소득세 납부서 명세서는 다릅니다. 이 지방소득세 납부서 명세서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마감을 하고 우리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처럼 신고하는 방식으로 마감을 해서 위택스에 신고하고 납부서도 가상으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소득세 납부서보다는 좀 확인을 좀 더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죠. 자, 지방소득세 계산 명세서인데요. 7월 기준으로 보자면, 자, 이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들은 급여대장에 그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절로 불러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소득세는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급여대장, 급여자료 입력에서의 자료, 뭐 나머지 것들은 사업소득이든 뭐 이런 것들은 각각의 그 자료 입력의 자료들을 잘 입력해야지 불러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첨부 서류긴 합니다. 지방소득세 부분. 저희가 지방소득세 환급 부분에서도 봤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 및 명세서에 대한 기본적인 첨부 서류에 해당됩니다. 신고할 때 지방소득세. 자, 위에 불러오기는 말한 대로
해당 기속월이나 지구월에 맞게끔 불러와지는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보시면은 불러오기 옵션은 클릭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신고해야 될 거는 현재 지방소득세 계산입니다. 여기에서 개인 회사별로 마감을 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개인 회사별이라는 게 뭐냐면 5001번의 주식회사 세무사랑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금 이곳에서 마감을 해야 되고 5002번 때면은 5002번으로 회사를 변경을 하고 나서 이곳에서 마감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전에 7월 달 부분을 조회해 보시면 이 7월 달 부분은 결과적으로 급여대장 부분에 있어서의 자료가 끌어와지는데 순서로 보자면 급여대장의 자료들이 지방소득세 계산명세로 넘어와서 그 계산명세로 넘어온 자료들을 통해서 이쪽으로 넘어온다 라는 구조입니다. 실질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돼서 확인을 하고 납부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을 하고 마감을 통해서 전자 파일을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이 지금 기준은 이런 식의 기준, 급여대장 기준으로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불러오기를 할 때 바를 누르면은 아까 전에 여기 명세서에 써서는 없었는데 이 불러오기 옵션이 있죠. 이 옵션을 잘 보시면 지방소득세 납부서는요. 지방소득세 계산서 명세서 탭인 여기 탭을 말하는 거죠. 이쪽 자료를 불러와집니다. 그럼 여기를 체크하면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자료를 불러와집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밑에 내역들을 보시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는 마감된 정기 중 최종분을 반영합니다. 지방소득세 가세표는 10%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라고 돼 있어서 불러오기를 한다면 자 이렇게 불러온다면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금액이냐 어떤 식으로든 이 금액이라면 이 지금 금액이 그냥 10%인 겁니다. 10% 보세요. 각각에 있어서 자 여기에서 말하는 원천징수 이행신고서에 나왔던 이 금액을 불러옵니다. 급여대장에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불러와서 여기에 자동적으로 입력이 된 거고 여기에 그냥 10%인 이 금액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크게 차이는 없겠죠, 금액에. 그런데 우리가 정확히 보자면 우리는 개별적인 각각의 원천징수, 인별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 해야 되기 때문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총합에 대해서 10%인 거잖아요. 차이 납니다, 조금씩.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하자면 우리는 지방소득세 계산명세 탭을 통해서 불러와지는 게 맞는 거죠, 사실상.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불러와지거나 해서 최종적으로 이 불러와지는 게 잘못 불러와질 수 있죠. 왜? 급여대장을 잘못 작성했다면 불러지지 않게 예를 들어 중도퇴사자나 연말정산 급여자료 입력할 때 원래 입력 방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렇게 입력하지 않았고 입력을 안 했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암만 이 부분을 불러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답이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이 금액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통해서든 다른 자료를 통해서든 이 금액이 맞는지 확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상 지방소득세 이 명세서 부분들은 사실상 법에서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개요에서 설명드렸는 것 같은데요. 지방소득세 계산서나 명세서는 이제 첨부 서류긴 한데 사실 개인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이자소득 관련돼서는 이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아무것도 근로소득은 삭제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명세서 제출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지방소득세 위택세에 들어가서 개인별 납부 부분을 입력하는 란을 보면 이 명세서를 작성하기 전에 어떤 글귀가 있냐면은 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든 뭐든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공신력은 없지만 명세서 작성을 안 한다고 해서 지방소득세표를 특별하게 문제를 삼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많이 명세서 작성을 안 하긴 한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면 사실상 아직까지는 명세서를 제출 안 해서 가산세는 확실히 없습니다.
우리가 얘기했지만 원천세는 지방소득세 관련 부분, 소득세 관련된 분위기든 간에 납부만 정상적으로 했다면 가산세는 발생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국세에 대한 원천 징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크게 실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계적으로 하다 보면 지방소득세는 실수할 수 있어요. 이 금액이. 최소한의 국세의 10% 근사치에 갔는지는 확인을 할 필요도 있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진짜 이 금액이 맞는지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국세든 지방세든 납부 금액을 확실히 맞는지를 재차 확인을 하시고 신고를 하시라. 예,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확인이 다 됐다면 상단의 F8 마감을 통해서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전자신고를 위텍스에 전자신고를 이제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파일을 생성해서 위텍스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를 이쪽에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하지 않은 상태면 뭐 상단에 보면 납부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도 이런 납부 현황과 마찬가지 상황들이 있었죠. 똑같은 신고 현황과 같은 구조의 내용입니다. 명칭만 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7월 달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국세 부분에 있어서도 마감이 되고 특별징수분인 지방소득세 부분도 마감이 다 된 겁니다. 마감이 다 된 상태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국세 부분에 있어서 전자신고를 한다면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세무대리이냐 뭐 납세자 선택이냐 이런 부분인 거고 자, 지금 요일은 7월에 했으면 7월로 치고 뭐 회사 코드는 어쨌든 맞게끔 하고 자, 이런 부분은 신고 부분도 봐서 정기냐 수정이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 있고 그도저도 아니면 전체로 하는데 대부분 뭐 전체로 불러도 상관이 없죠. 왜? 수정 신고하고 일반 신고를 따롭게 분리할 필요는 없으니까 사실상. 그리고 매월이냐 반기냐 이런 부분도 체킹할 필요는 없죠. 왜? 반기 아니면 매월인데 전체료는 어쨌든 매월은 매월로 나올 거고 반기는 어쨌든 반기로 나올 거니까 전체 부분을 체킹을 해놓으면 됩니다. 제작 경로는 데이터 파일을 통해서 전자신고가 되는데 그 데이터 파일을 어디 쪽에 저장을 시킬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C 드라이브에 시키겠다. 그럼 시켜놓고 엔터를 치시면은 이렇게 7월 달에 지급기간이 7월 달. 예를 들어 7월 달에 지급기간이 2개 있을 수는 있어요. 지금 회사가 이제 회사별로 이렇게 나와서 그런데 5001번대에 2개일 수 있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급기간은 같은 7월이지만 기속이 각각 다르다면 2개를 작성해야 되죠. 그렇게 2개를 작성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속같이 이렇게 같은 귀속에 같은 지급 연월일로 2개는 작성될 수가 없겠죠.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해당 부분에 우리는 5100번대를 기준으로 보면 이 부분들을 체킹을 해서 제작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감된 전체 회사를 어쨌든 제작을 해서 파일로 제작을 합니다. 그러면 C 드라이브에 2021년 1009C 뭐 이런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홈택스에 가서 불러오기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이 금액들이 정상적으로 들어와지고 우리가 홈택스 신고는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지방소득세 전자신고도 마찬가지 동일 상황입니다. 동일하게 7월 달로 입력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매월이냐, 반기냐 이런 부분이고 여기에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0 아니면 이니까 반기에 해당된다면 반기를 클릭하셔서 C 드라이브 ERS 데이터에 어쨌든 입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신고 파일을 만드시면 나머지는 홈택스나 지방소득세 위택스에서 신고하면 되는데요. 그 화면을 잠깐 보시면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소득세 부분에 있어서 원천징수 부분은 자, 우리가 관련된 회사 부분을 클릭을 해서 제작을 해서 파일을 만듭니다. 예, 파일을 만들고 나서 국세청 홈택스에 우리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로그인 상태에서 신고 납부 부분에 있어 세금 신고 원천세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런 부분 세금 신고 부분이 나옵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는 파일로 이제 프로그램화 됐잖아요. 그래 파일 변환 신고 회계 프로그램을 누르시면 자,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찾아보기를 통해서 우리 원천세 같은 경우는 C 드라이브에 입력을 했었잖아요.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형식 검증 내지 검증 절차를 밟으셔갖고 오류가 발생되었다면 오류 부분에 있어 체크를 변경하셔서 오류가 발생 안 되게끔 만드시고 정상적으로 신고되었다면 최종적으로 전자 파일 제출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자 파일을 누르시면 세금 신고 전자 파일 제출하기를 누르면 최종적으로 이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신고가 완료된 겁니다. 신고가 완료된 상태에서 자, 세금 신고는 스텝 1이었죠. 스텝 2를 눌러보시고 조회 기간을 해서 우리 2022년 7월부터 7월이라면 그 부분을 조회를 눌러보면 해당 신고 내역이 보이고 접수증도 프린트할 수 있고 어떻게 신고했는지도 확인을 할 수 있고 납부서도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이 납부서에는 가상계좌가 있는 납부서이기 때문에 편하게 인터넷 뱅킹으로도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위텍스 전자신고하기입니다. 전자신고하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 전에 세무사랑 프로와 관련된 것들은 확인을 다 했는데요. FM 구조로 보자면은 지방소득세 계산서 명세서를 불러오기를 해서 해당 월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하고 나서 현재 회사 지방소득세 계산 명세서 납부서를 불러와서 기속연월일 같은 연월일로 조회를 해서 확인해서 최종 납부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하고 마감을 합니다. 마감을 하고 나서 우리가 지방세 전자신고 쪽에 들어가서 관련된 자료들을 불러오고 제작 경로를 확인한 다음 파일로 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텍스에 가서 일단은 로그인을 하죠. 로그인을 하게 되면 신고하기에 지방소득세 부분에 특별징수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쪽을 클릭을 하시면 기본적으로 담권 납부, 일괄 납부 이런 자료도 보이고 이런 자료가 보입니다. 보면은 우리는 회계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 일괄 납부 프로그램 이용 부분을 눌러 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파일 찾기를 하면 우리가 C 드라이브에 어떤 곳에 파일을 저장해 놓은 게 있겠죠. 그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변환하게 하면 뭐 비밀번호를 넣던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파일이 나옵니다. 오류가 떴으면 오류 부분이 확인이 될 거고 정상으로 떴다면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파일 전송 이전에 반드시 꼭 변환 정보가 맞는지는 확인을 해보시면 변환은 이렇게 변환됐습니다 라고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확인하셔서 이상이 없다면 파일을 전송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신고는 완료된 겁니다. 신고가 완료됐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아까 전에 신고했던 프로그램 밑에 일괄 납부 내역 조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클릭을 하셔갖고 해당 연월일을 조회를 하셔서 조회 누르기를 한다면 이렇게 해당 신고한 내역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이 보이는 신고들을 확인을 하셔서 체크를 하시고 납부서 출력을 하시면은 이 금액의 납부서가 가상계좌까지 들어가 있는 납부서를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타적으로 납부서 출력이 아니더라도 신고서 출력, 뭐 가상계좌에서 직접 입력, 미신고 재손송 이런 명세서 조회 이런 것들도 다 조회할 수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확인을 해 보셔도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설명드렸듯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중간에 마감을 해놓고 그 기한 내에 뭐 실수가 있거나 추가 사항이 있어서 다시 신고를 하게 된다면 국세 같은 경우에는 최종 신고 금액으로 반영이 되지만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각각 신고한 걸로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잘못 신고한 것이 있고 납부한 게 없는 상태라면 여기 신고 상태가 미납으로 이렇게 뜰 겁니다. 이렇게 뜨게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꼭 신고 취소를 누르고 그 전에 거든 신고 취소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신고하셔갖고 최종적으로 한 건이 되게끔 만드셔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소득세는 이렇게 신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고 취소나 이런 부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해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된 금액을 신고를 했다면 일단은 성공한 겁니다. 신고가 아니라 납부를 했다면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원천세는 지방세 특별징수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고가 아니라 사실 첫 번째는 납부라는 것도 잘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전자신고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